가야산을 둘러싼 수상한 목격담.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네, 섬뜩했어요. 글 자체가 좀 무섭다. 누가 했는 거 몰라도. 좀 섬찟한 기가 있다. 이래 서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등산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의문의 글자를 찾기 위해 숲속을 찾아 헤매던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제작진. 등산로에 박혀있는 것의 정체는 평범한 돌처럼 보이진 않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건 혹시 비석 아닌가요? 게다가 이곳에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죠? 왜 저렇게? 처음 발견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또 다른 비석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역시 섬뜩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쪽에는 손톱, 발톱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장 뭐 또 장기 이름 쓰인 것도 있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왠지 깨름직한 단어들만 쓰여 있는 모습.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은 이 무시무시한 글자들이 왜 이곳에 적혀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앱 가야산 숲길 괴이한 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혀왔던 가야산. 특히 소리길은 홍유동 계곡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로 유명한데요. 모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숲길과 기괴한 글자들,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태, 창자, 장관, 위. 아, 이게 누가 일어났노? 무서워요. 이거 우리 여기 산 지가 40년 다 됐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듣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잘 모른다는 글자의 정체. 사람 신체와 연관된 단어들이 더구나 비석에 쓰여 있는 돌에 새겨져 있어서 더 의문스럽죠. 되게 좋은 길이잖아요. 여기에 누군가 뭔가 묻혀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사람 있죠. 시체가 묻혀 있는 약간 네, 오싹한. 장기가 이름이 막 써져 있잖아요. 석재상을 찾아가 무덤과 관련된 비석이 맞는지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까마귀 오자 오석입니다. 오석의 장점은 글씨를 새기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글씨가 잘 보입니다. 저렇게 눕혀진 고인을 거는 후세에 알리기 소목장. 위해 주로 묘지 앞에 비석을 세우죠. 하지만 땅에 눕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세워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장묘문화가 변해서 자연장묘, 평장묘, 수목장묘 그런 비석이니까 저게 눕히는 거죠.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묻는 장례 방식이죠. 수목장의 경우 이렇게 비석을 땅 위에 눕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야산에 있는 비석도 누군가의 수목장 묘지인 건 아닐까요? 수목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난 해라든지 조남이라든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닦는 형태인데 비석에 새겨진 글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길바닥에도 그렇게 무덤은 잘 안 썼어요. 무덤의 형태의 비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석에 적힌 글자들을 봐서는 묘지의 비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묘지가 아니라면 비석이 왜 있는 걸까요?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썼겠지.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런 쪽에서 아마 맺힌 사람이 있든지 그냥 원망스러워 갖고 그냥 그 일에 뭐 새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으네. 이 괴이한 글자들을 쓴 사람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왜 쓴 것일까? 심리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 지워지지 봤습니다. 않는 비석에다 글씨를 새겨놓고 본인의 어떤 목표를 새겨놓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선언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결심한 내용들을 선언하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일을 성취를 잘 하게 된다.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장은 일일까요? 장끼리 모았어요. 오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모았고 배설물이나 뭐 지방이나 눈물이나 기능에 따른 분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가야산 비석의 정체.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비석을 발견했는데요. 이 비석에는 신체 일부가 아닌 평범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산로 곳곳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비석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비석을 제작한 사람과 연결이 닿을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인도 작가한테 의뢰받아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피를 넣고 살을 넣고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들. 인도에는 좀 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대충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해준 것뿐인데. 인도 작가에게 의뢰를 받아 비석을 만들었다는 석궁이의 명상. 인도 작가는 왜 가야산에 비석을 만든 걸까요? 이 비석은 2013년도에 헤이나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의 작가 셀파 굽타라는 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이에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마음 심자를 주제로 한 국제 미술 행사를 통해 수많은 작품들이 가야산 해인사와 소리길 일대에 전시됐었는데요. 그중 이 비석들이 바로 인도 작가 쉴파 굽타의 100개의 계단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작가는 왜 비석에 이렇게 기이한 글자들을 새긴 걸까요? 불교 전문가를 만나 글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발만대장경 속에 있는 그 중암경 속에 들어있는 염신경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길 끝에 맞닿아 있는 해인사,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고 있죠. 이 비석들의 글자들이 바로 팔만대장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손톱, 이빨, 피부, 살, 근, 골, 심장, 간장, 일체삼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관찰하는 방법을 관법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윗바사나 수행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콩팥도 관찰하고 혈관도 관찰하고 단순히 산책만 하지 말고 산책하면서도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수행법의 일환으로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걸 만들어두지 않았을까. 이 길을 걸을 때 새겨진 글자들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 괴상하게만 보였던 단어들 속에 그런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었네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N이었습니다.